안녕하세요. 저는 유한타증권 패시브 애널리스트 고경범입니다. 오늘은 신흥국 패시브 플로우에서 좀 구조적인 변화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 종목이 미국에 상장된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2018년부터 트럼프 재임 시절부터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되면서 미국 쪽에서는 미국 쪽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의 ADR 종목들을 상장 폐지하는 부분들을 계속 검토하기 시작했고요. 그 과정에서 알리바바나 진둥닷컴, 그 다음에 네디즈 이런 종목들은 미국에도 상장이 되어 있지만 홍콩으로 이전 상장하는 부분들 좀 진행을 했습니다. 현재 이제 MSCI 신흥국 지수에서 거의 한 3%에서 각각 1에서 0.5% 정도 되는 종목들이 만료가 됐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미국에 상장이 되어 있지만 최근 중국 내부의 규제도 있고 그래서 홍콩 쪽으로 이전 상장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종목이 이렇게 옮기게 됐다 보니까 MSCI 지수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신흥국 지수를 미국에 상장된 종목들을 추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홍콩으로 이전 상장을 하게 되면서 홍콩 거래량이 늘다 보니까 미국에 상장된 종목이 아니라 홍콩에 있는 본토 종목을 가지고 거래를 하겠다고 해서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5월 말부터 홍콩 종목을 MSCI 지수에서 편입이 되고 ADR은 이제 편입이 안 되게 되어 있고요. 징둔닷컴하고 네디즈도 최근 12월 1일부터는 홍콩에서 거래되는 종목들이 거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미국에 상장된 ADR로 거래하는 것보다는 홍콩에 상장된 종목의 거래 비중이 늘어나는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2021년 중국 증시의 조정이 좀 강한 편이었습니다. 연초에는 차이나 모바일 같은 이제 통신 3사가 미국에서 상장 폐지가 되면서 조정을 좀 나오는 부분이 있었고, 알리바바를 비롯해서 헝다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사교육, 빅테크 규제, 그 다음에 공동부유 문제, 헝다 리스크 이런 문제가 되다 보니까 중국 증시의 변동성과 조정이 되게 심화되는 부분들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중국 증시의 변동성이 크게 증가하다 보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선물 쪽입니다. 지수를 추종하는 거는 주식, 현물을 직접 편입하는 방법도 있지만 선물도 활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ETF 이 부분을 이제 보완하면서 지수를 추종하게 됩니다. 개별 주식을 사려고 하면 모든 현금을 다 부과를 해야지만 선물을 살 경우에는 일부 증거금만 가지고 결제월에 2월을 시키기도 하고 결제월에 결제만 하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비용 부담이 좀 적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주식과 선물 ETF 각각에는 이제 계리율이 발생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자산을 사고 고평가된 자산을 이제 파는 이 차익 거래들이 서로 이제 보완하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중국이 규제가 강한 나라인 것에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만약에 중국에서 선물 거래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처럼 이제 등록을 해가지고 적격 투자자가 되어야 돼요. 중국 당국에서 승인을 받고 해당 브로커를 통해서 거래를 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중국의 규제 자체가 워낙 강한 부분이 있고 혹시나 자산의 이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렵기도 하고 직접 브로커를 통하는 부분들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거래하는 이제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방식은 A주 대형주의 역외 선물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제 선물에 대한 문제가 좀 발생을 해요. 선물이 좀 더 활용 가치가 있는 것들은 이제 거래량이 풍부한 유동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문제거든요. 우리나라 지수도 보게 되면은 개별 주식 선물보다는 코스피 200 선물에 대한 부분들이 거래량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거기에 대한 왜곡이나 그런 부분이 적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 본토에서 투자를 하려고 하면 브로커의 한계가 있다고 하면 A주 역외 선물을 대형주만 구성된 지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역외 선물에 대한 거래량이 많다 보니까 대부분의 중국 본토, A주가 이제 본토죠. 그 부분들을 차익에 대한
부분을 좀 거래를 발생하기 위해서는 A주, 대형주 역외 선물을 거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왼쪽에서 언급된 중국 증시의 조정이 있다 보니까 실제 본토 증시의 주가 하락은 적은 편이었는데 A주, 대형주 지수의 하락은 극심한 편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중국 본토에 대한 종목을 투자하는 부분들을 해지 거래를 하는 부분인데 왜곡이 좀 많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러면 효용성이 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일단 아시아 선물에 대한 그 작년부터 이어져 온 이제 흐름을 좀 한번 이해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아 선물은 싱가포르 거래소가 독보적인 입지를 수년간 다져왔습니다. 근데 이 싱가포르 거래소가 이제 주가 지수 선물은 MSCI와 라이선스 계약을 하고 있었는데 20년 5월 달에 MSCI가 홍콩 쪽이랑 거래를 하게 되면서 싱가포르와의 파트너십이 종료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MSCI 지수 선물 거래는 21년 1월 말까지 가능하고 그동안 이제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선물이란 거는 기초자산인 현물이 있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작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MSCI 지수 변경일이나 아니면 뭐 다른 특정 거래일날 코스피 매도가 강했던 부분들이 이런 문제가 좀 발생하게 됩니다. 향후 싱가포르는 MSCI 라이벌인 뿌찌 지수와 라이센스를 하게 되고요. 그럼 싱가포르 뿌찌의 파트너십이 있고 홍콩 MSCI 파트너십이 아시아 선물에서 서로 경쟁하는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싱가포르 선물 잔고가 유렉스나 홍콩 쪽으로 이전되는 흐름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수년간 싱가포르 거래소가 이제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MS 하락이 좀 뭐 크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좀 완충할 수 있는 부분은 두 가지 문제로 봐요. 첫 번째는 주가 지수 선물을 제외하고 통화 선물에 대해서는 여전히 싱가포르 거래소가 입지가 높은 편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A주, 대형주 역외 선물이 싱가포르 거래소에서만 가능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11월부터 좀 변화가 발생합니다. 말씀드렸던 이 뿌찌 A주,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랑 파트너십이 되어 있던 부분이고 2003년부터 이 A주, 대형주 지수가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활용하는 빈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근데 MSCI하고 홍콩이랑 파트너십이 되어 있죠. 최근에 ETF 설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뿌찌 A주, 대형주 ETF에 대한 부분들이 거래가 상당히 높았던 부분인데 상당히 이제 초기 설정에 불구하고 MSCI 홍콩 파트너십의 ETF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부분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뭐 중국에 대한 부분은 해지하려고 하는 노력이 다 있었지만 이길 수 없었던 부분들은 싱가포르 상장되어 있는 A주, 대형주 역의 선물이 다 싱가포르에서만 거래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MSCI하고 홍콩 파트너십이 역의 선물을 이제 홍콩 거래소 쪽에서 했는데 선물의 잔고 수준 보게 되면은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오게 되죠. 결국은 싱가포르가 독점하던 시장을 홍콩과 싱가포르가 이제 양분하는 시장으로 좀 가게 됩니다. 배경을 좀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 A주, 대형주 선물 같은 경우에 싱가포르하고 푸찌 지수 선물 ETF도 그렇고요. 대형주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2003년부터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금융주하고 필수 소비재, 뭐 음식료나 이런 쪽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제 중국 본토의 시장 거래를 보게 되면은 IT도 발전을 하고요, 헬스케어도 발전하고 구조적인 변화가 크게 진행이 됐죠. 앞서 이 부분을 보게 되면 A주, 대형주는 필수 소비재, 은행 쪽에 대한 비중이 높은 반면에
실제 중국 본토는 뭐 IT나 헬스케어 이런 쪽도 구조적인 성장을 했기 때문에 주가 지수 조정에 대한 부분도 다른 부분이고 해지를 할 수 있는 것도 차이가 발생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A주 대형주 지수지만 각 그 지수 컴파일러에서 그 지수를 어느 정도 비중으로 구성을 하느냐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의 싱가포르 푸지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이제 시가총액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초기에는 중국 시장이 금융하고 필수 소비재 시장이 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비중을 그대로 반영하는 반면에 이 홍콩 MSCI 파트너십은 시가총액에 대한 부분을 조금은 억제를 하고 다른 섹터로 이제 배분하는 부분들을 많이 안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선물 거래를 하는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좀 더 구조적 변화를 반영한 부분들이 이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설정 잔고나 아니면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부분이 발생을 하고 이쪽에 MS가 올라가다 보니까 싱가포르 푸지 쪽에서도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방법에 따라서 지수를 구성하는 게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요거를 바꿔보는 게 어떻겠냐 이런 부분들을 지금 투자자 피드백은 다 접수를 한 상태고요. 내년 22년부터는 아마 이런 비슷한 유형의 구조적인 변화도 여기에서도 이제 발생을 할 겁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신흥국 지수를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주식이나 선물 이런 부분들의 해지의 용이성 부분들도 투자 판단의 배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해지할 수 있는 수단이 생겼으니까 신흥국 투자에 대한 투자 저해 요인이 이제 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흥국의 그 선호도가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하고요. 중국이 신흥국 지수에서 30에서 40% 정도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결국은 신흥국이나 아시아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동안에는 시가총액 반영을 하다 보니까 금융 필수 소비재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들어왔던 자금들 이런 것들을 이제 캡티브 자금이라고 많이 하는데요. 그 부분들이 이제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이죠. 그래서 IT나 헬스케어, 소재, 산업재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신흥국 쪽에서 좀 배분이 된다는 거는 결국은 같은 신흥국에 되어 있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나오는 캡티브 자금이 이쪽 업종이 선호도가 높아질 수 있는 상황으로 발생할 수가 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시청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티레이더 유한타 티레이더 투자 타이밍은 티레이더